올해 1월부터 재건축 단지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이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가 대상으로 환수금에 따라 사업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단지에 여전했던 투기 열기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졌습니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대출받을 원금과 이자에 기존 대출 이자만 더해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계산했던 기존 방식에서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원리금, 기타 대출 이자까지 더해 계산하는 신DTI가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1인당 대출 가능 금액은 평균 12%,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최대 절반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서울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전보다 더 내야 합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0%인데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어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겐 2019년부터 지방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과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감면 혜택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저울질이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주택시장은 올해 다양한 변수들을 품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이라든지 2018년 지방선거에 따른 지역개발 공약의 움직임, 그리고 매년 10조 원이 들어갈 도시재생 뉴딜과 보유세 인상 카드 등도 향후 시장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가격과 거래량은 전년 대비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 적용돼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제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속에 서울 주택시장은 상반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합니다. TBS 박철민입니다.